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미증시 마감 분석하겠습니다. 오, 좋네요. 네,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위기를 극복하고 트럼프 코로나도 다 극복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캔들 하나가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거의 한 달간의 조정을 겪고 이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으로 바로 저는 좀 돌파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조정을 보이고 지금 돌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다우 산업지수는 29,568을 돌파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3만대로 가는 것 같네요. 다우 산업. 그러면 나스닥도 안 갈 수는 없겠죠. 나스닥도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산업지수가 먼저 좀 갈 수 있겠네요.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얘기드렸던 어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 너무 심하게 과하게 좀 하락한 종목들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지금 업종 자체가 많이 지속 게임으로 치면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예, 코로나 관련돼서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직장도 잃고 근무도 못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업종에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 엑소모빌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오늘 특이하게 국제유가도 해당이 되겠지만 엑소모빌이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5% 정도. 그동안 지쳤던 힘들었던 그런 종목, GE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3M, 3M은 계속 꾸준하고요. 캠캐스트, 뱅커와 아메리카 이제 금융주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HSBC의 어떤 이상한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금융주가 살아나고 있고요. 웨스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미국 쪽도 고개를 들고 있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주라든지 코로나 19와 정반대되는 역행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항해일 교류를 다시 관광 교류를 좀 이제 넓혀야 되겠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스크만 쓰면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질병이다. 해외 여행 좀 이제 오픈하자. 너무 이게 피폐하다. 관광 산업이 너무 죽어난다. 어떤 한 업종만 살아나고 어떤 한 업종 죽어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문을 열자. 이제 관광의 문을 열자. 어차피 마스크 끼고 외국인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이제 준비가 서로 돼 있고 면역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스물스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게 맞을지 틀릴지 또 겨울이 돼서 더 심각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JP모간 그러면 이제 금융 쪽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이제 우리도 좀 올라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골드만삭스 계속 흐름이 좋죠. 그렇죠? TNT, 넷플릭스, FB, 쉐브론, 피자, 페이스북 근데 대신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스닥 쪽에 구글 같은 종목은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 너네들은 그냥 요 정도 선상에서 좀 행보를 하시고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솔직히 우리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과거처럼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주식의 퍼포먼스를 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식은 내년이거든요. 내후년 앞으로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인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혜를 받았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사람들은 TV를 계속 사느냐, 앞으로 계속 사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서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구글이나 애플도 스마트폰 이번에 올해 많이 바꿨잖아. 그럼 이제 내년에 내후년 조금 쉬지 않겠냐. 뭐 서버도 마찬가지. 뭐 이런 맥락으로 기술주들이 한번 쫙 뽑아내고 그 다음 그 기술주들의 2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면 얘네들을 올라오는 얘네들을 팔아서 수익 실현해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쉐브론 같은 아니면 뭐 금융주 같은 은행주들은 근육 고배당주를 밑에서 받아서 사서 지금 연말까지 배당을 받아 먹는 게 더 당장은 수익이 더 내지 않겠는가, 이런 차익 거래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화도 굉장히 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5원을 찍고 지금 1158원, 뭐 57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볼까요?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가 얼마나 됐는지. 자, 1152원까지 끝났습니다. 어제 종가 더 밀었네요. 자, 장중에 자 사상 최저가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올해 최저가까지 와 있네요. 1146원인데 1152원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수주, 금융주, 원달러 환율 원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를 팔고 원을 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7,600억 순매수 들어왔죠. 산 걸 뭘로 사느냐? 배당주를 산단 말이죠. 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 보니 지금 은행 이자가 뭐 1, 2%밖에 안 되고 한국의 은행주 사니까 배당을 7% 준다더라. 야, 뭐하냐? 달러 팔아! 원화 사! 은행주 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야, 은행에 돈 넣어봤자 배당 안 나오잖아. 이자 안 나오잖아. 야, 골드만삭스 사! 지금 뭐 쉐브론 사! 일단 배당 주잖아, 쟤네들은. 뭐 지금 당장은 뭐 엑슨모빌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쉐브론은 실적이 안 되니까 실적 되는 거 뭐 있어? 은행주 실적 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간은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야, 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면을 좀 잘 간과하지 말고 잘 체크해서 주식을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눈앞에 막 급등하는 주식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 넥스텝을 염두에 두고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자 이거죠. 지금 당장은 뭐 오늘 내일은 안 올라갈 수 있지만 한 달 뒤, 두 달 뒤, 뭐 1년 뒤 전체적으로 자신의 투자 자금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뭐 내일 팔려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금 투자를 뭐 내일 금을 오늘 사서 금을 다음날 팔려고 우리는 투자를 안 합니다. 금을 사놓고 재놓고 있다가 금이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팔려고 금을 투자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런 어느 일정 특정 지역에다가 뭐 2, 3년을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2배, 3배를 투자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 투자 자금으로 이거 뭐 분산 투자하고 뭐 1년, 2년 해놓고 이러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5억, 10억씩 투자해서 뭐 이렇게 1년, 2년 뭐 한다고 하지만, 근데 거래세도 너무 크고, 근데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급등적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슈가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네. 옆에 종목은 뭐 까미 UNC 뭐 이런 것들 17%씩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1%밖에 안 올라가냐 이거죠. 나도 저거 까미 UNC 사서 상한가 가자. 15% 하루에 먹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게 15% 먹으려 들어갔다가 15%가 마이너스 나는 꼴이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할 때가 되면 이제 자신의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문제는 안타깝게.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일단 미 증시는 굉장히 좋게 끝났고, 국내 증시 어떤 시장의 흐름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어떤 금융주나 배당주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이제 뭐 기술주들 많이 빠졌으니까 뭐 나스닥 뭐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이제 뭐 10%, 20% 정도 봤을 때 NC소프트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오히려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매수는 일단 대기. 매수하실 분들도 만약에 매수하더라도
매수가 대비 뭐 1% 2% 손절 라인은 짜기 잡고 직전 저점이 붕괴된다 그냥 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인소프트도 얘기 드렸지만 손절각이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거죠. 인소프트도 나는 인소프트를 사고 싶어 사세요. 그건 제가 말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샀는데 왜 갑자기 사자마자 직전 저점 어제 저점이 깨져버리지? 그러면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침에 샀어. 네. 오씨 아침에 이 저점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얼마야? 76만 1,000원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깨지는데 이걸 왜 사는 거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만 원까지는 지지선이. 이러면 여러분이 사서 여러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 때문에 떨어집니다. 수익 실현 물량. 결국 인소프트를 자주유지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외국인 기관 다 팔잖아요. 그렇죠? 이걸 팔아서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사서 많이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팔고 있고, 개인들은 뭔지 모르고 야 주가 떨어지니까 싸게 사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누가 맞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샀는데 뭐 75만원에 저가했죠. 근데 월요일날 또 장 열리자마자 75만원 깨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